귀궁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 우리 모두를 경악과 전율 속으로 몰아넣었던 드라마 귀궁 9회 10회.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매주 숨막히는 전개와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으로 우리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귀궁. 이제 다가올 11회와 12회에서 드디어 그 핏빛 진실들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역시 팔척귀의 정체에 대한 단서들이었습니다. 무려 100년 전 용이 되려던 이무기 강철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실패하고 땅으로 곤두박질치던 바로 그 비극적인 날, 팔척귀가 태어났고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그는 스스로 밝혔습니다.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특정 사건과 운명적으로 얽혀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팔척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강철이의 적이 왕가의 핏줄이며 그 적이 바로 자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따라가다 보면 100년 전 강철이의 승천을 방해했던 인간 아이가 왕가의 피를 이은 존재였고, 그때 악귀로 태어난 팔척귀가 그 아이에게 빙의하여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가를 향한 복수심을 키워왔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가설에 이르게 됩니다. 악귀가 왕손의 몸을 차지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드라마는 또 한 번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강철이가 떨어질 때 하늘을 올려다보던 아이는 갓난아기가 아니었다는 것. 최소 2~3살은 되어 보이는 어느 정도 세상을 인식할 나이의 아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팔척귀는 그 어린 왕손에게 빙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지키려다 무참히 희생당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최근 팔척귀가 과거 무장이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가 나왔는데, 이정에게 빙의했을 때 보여준 그 섬뜩하리만치 완벽한 검술 실력은 그가 한때 왕가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팔척귀는 아마도 왕가의 아주 중요한 인물, 혹은 왕손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용맹한 장군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어린 생명이 있었죠. 강철이가 승천을 시도하던 그때 궁궐 안팎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나 거대한 역모 사건이 터졌고, 그 과정에서 어린 왕손의 목숨이 위태로워졌겠죠. 전에 스쳐 지나갔던 군사들에 의해 마을이 불타고 백성들이 무참히 희생되던 그 장면. 그때 말을 타고 불길을 헤치며 어린아이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고 달아나던 무관의 모습이 선연하게 떠오릅니다. 그 무관이 바로 우리가 찾던 팔척귀였을 겁니다. 그는 어린 왕손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겹겹이 에워싼 적들의 칼날과 쏟아지는 불화살 속에서 어린 왕손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지켜야 할 존재를 잃고 자신은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순간의 통한, 가슴을 찢는 자책감과 세상에 대한 불타는 원한, 그 모든 극한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켜 그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게 되었고 결국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악귀, 팔척귀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그는 귀신의 몸으로 그날의 끔찍한 비극을 반복하며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 대한 복수뿐이었겠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진정한 악은 귀신 팔척귀가 아니라 그를 비극으로 몰아넣고 그의 원한을 이용하려는 인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드라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악인인가? 풍산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잔인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천년 묵은 이무기를 신으로 모시던 선조들의 순수한 신앙은 백성들의 굶주림과 절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끝없는 분노 속에서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풍산에게 신앙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한 믿음이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뒤틀린 욕망과 복수심을 채우고 힘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에게 빌어 세상을 구하려 했다면 이제는 신앙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과 같은 힘을 얻고 세상을 파괴하려 드는 광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변질된 신념은 팔척귀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정 김봉인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왕실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증오심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충격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대비가 좌회정 최원의 약점이라며 내밀었던 광문집. 그것은 단순한 서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원 고조부가 전쟁 중에 직접 보고 기록한 왕실의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배신행위가 담긴 핏빛 역사서였던 겁니다. 왕실이 수천 명의 무고한 백성을 버리고 극소수의 권문세족만을 데리고 도망쳤던 그날의 참극. 김봉인의 조부 가문이 바로 그때 왕실에게 버려지고 학살당한 수많은 가문 중 하나였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모두 그날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광문집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끔찍한 진실을 철저히 숨기고 왜곡했지만 최원 고조부의 은밀한 기록을 통해 이 비극적인 진실은 김봉인에게 대대로 전해졌고 그의 영혼 깊숙이 왕실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불타는 적개심을 새겨넣었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조상 대대로 이어진 역사 왜곡과 묵살된 배신에 대한 피맺힌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는 복수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가문의 한을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팔척기는 인간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복수심이 만들어낸 비극의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할 겁니다. 죽어서도 편히 눈감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그의 한은 바로 풍산과 김봉인처럼 복수의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의 광기가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진정한 악은 귀신 팔척기가 아니라 그를 비극으로 몰아넣고 그의 원한을 이용하여 더 큰 혼란과 파멸을 불러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잔혹함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팝니다. 그리고 이제 숨막히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용담골입니다. 어린 시절 아구지, 즉 마구주나 팔척귀와 관련된 존재의 섬뜩한 기운을 어렴풋이 느끼고도 살아남기 위해 애써 외면해야만 했던 어린 세자, 지금의 왕 이정.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용담골로 향하는 모습이 예고편에 포착되었습니다. 용담골. 그곳은 단순히 여리의 고향이라고만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이가 13년 전 처음 마구주를 만났던 곳이 바로 용담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용담골은 팔척귀의 탄생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년 전 불탔던 그 마을이 용담골 근처에 위치했거나 혹은 용담골 자체가 그 비극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용담골에는 팔척귀를 봉인할 수 있는 단서나 그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고편에서 이정이 용담골에 도착하여 무언가를 발견하는 듯한 혹은 과거의 환영을 보는 듯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광문집보다 더 오래되고 충격적인 왕실의 비밀이 담긴 고대 기록일 수도 있고 팔척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어린 왕손의 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린 시절 이정이 느꼈던 아구지의 기운이 바로 용담골과 연결된 어떤 존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용담골에서 이정은 자신의 잊고 있던 과거의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며 동시에 왕가에 얽힌 잔혹한 역사와 팔척귀의 진짜 정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용담골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인간과 귀신, 그리고 이무기의 운명이 뒤엉키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정은 용담골에서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진실은 왕 이정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팔척귀와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불씨는 타오르고 있습니다. 스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암컷과 수컷 경비석이 만나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팔척귀를 대적할 폭발적인 힘을 낸다고. 그리고 여리가 애지중지 정성껏 키운 골담초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경비석과 골담초가 이정 일행이 팔척귀의 압도적인 힘에 맞서 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정, 여리, 강철이 그리고 가섭스님의 가르침과 용담골의 비밀에 대한 단서를 따라 그곳으로 향할 것입니다. 용담골의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에서 암컷과 수컷 경비석이 마침내 만나고 여리의 영적인 힘과 골담초의 신비로운 기운이 더해져 봉인되었던 고대의 힘이 깨어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에너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는 밝은 빛, 마치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강력한 기운이 용담골을 휘감을 것입니다. 이 봉인된 힘은 팔척귀의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거나 그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경비석은 팔척귀의 영혼을 봉인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
골담초는 그의 백년 묵은 한을 달래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에는 항상 큰 대가가 따르는 법. 경비석의 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정이나 열이, 강철이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치거나 오히려 팔척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상황을 통제불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골담초가 단순히 힘을 증폭시키는 것을 넘어 팔척귀의 과거와 관련된 기억을 보여주는 매개체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비석과 골담초의 힘이 깨어나면서 용담골에서 팔척귀와의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이정 일행은 이 고대의 힘을 제대로 제어하여 팔척귀의 한을 풀어주고 이 비극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과 파멸 속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그들은 희망과 절망의 기로에서 어떤 처절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는 또 한 명의 인물, 바로 비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풍산과 손을 잡고 열의를 배신하는 듯한 가슴 아픈 선택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혹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풍산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과 흔들리는 표정 속에서는 열의에 대한 미안함과 깊은 갈등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비비의 다음 행보는 귀궁의 전개에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것입니다. 비비는 풍산의 곁에서 그의 은밀한 계획을 엿듣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정 일행에게 중요한 정보를 흘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배신은 어쩌면 열의를 지키기 위한 혹은 풍산의 거대한 음모를 막기 위한 목숨을 건 연기일지도 모릅니다. 풍산은 비비를 완전히 믿지 않을 것이고 그는 매 순간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비가 풍산에게 완전히 넘어가 열의를 비롯한 이정 일행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비가 정말로 돌아서서 이정 일행에게 해를 가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비비의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전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녀는 열의를 구할 영웅이 될까요? 아니면 비극적인 운명에 희생되는 존재가 될까요? 비비의 눈물과 배신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심이 다음 회차에서 드디어 드러나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 귀궁 11회, 12회에서는 마침내 100년 묵은 핏빛 진실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용담골에 숨겨진 팔척귀의 비밀과 왕가의 잔혹한 역사, 이정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경비석과 골담초에 봉인된 힘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뒤섞이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충격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왕 이정은 인간의 탐욕과 귀신의 원한이 얽힌 이 거대한 비극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던 열의는 자신의 신기를 받아들이고 무녀로서 팔척귀의 억울한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융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는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이 싸움에 나서고 열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풍산과 김봉인의 끝없는 복수심은 결국 어떤 파멸을 불러오고 말까요? 그리고 비비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이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우리의 드라마 귀궁. 이번 주말 밤 모두 함께 모여 숨막히는 귀궁의 세계에 푹 빠져봅시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귀궁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잊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주말 밤 귀궁과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귀궁 생각으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